대선 주자 얘기를 꺼내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오늘 사실은 이불킥 했던 사람 중에 한 명 꼽으라면 이분이 제일 이분이 제일 아마 이불킥을 크게 하셨을 거예요. 네. 술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왜 사과를 했냐? 그러니까 2월에 강남 3구를 포함해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뭐랄까 해제를 한 거죠. 해제를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시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할 테니까 니네가 사고 팔 때는 우리한테 먼저 신고를 해줘 해가지고 이 집값 상승이나 땅값 상승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안정화시키는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불과 지난달에 풀어줘 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다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불찰이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이제 수상 버스도 도입이 이미 됐고요. 한다고 그러고요. 아무도 안 타지만. 네. 2006년에 여러분 수상 택시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실패한 사업으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맞아요. 네. 세빛둥둥섬 기억나시죠? 아, 무상급식 무상 기억나시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세상에 막 그 잠실에 어떤 거는 평당 1억까지 뛰었대요. 31억으로. 아. 그렇게 되자마자 정부에서 이번에 확 묶어버렸습니다. 또.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분이 처음에 이 해제할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진짜 해야 된다. 네. 저는 뭐 내가 하필이면 또 강남 3구예요. 네. 딱 이거 해제한다. 그런데 해제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거라 그랬거든요. 네. 막 오르고, 그래서 국토부까지 나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지. 가계부채 이렇게 많은데 네. 부채 비율 더 올라가고 힘들다 이거 네. 딱 해서 결국은 35일 만에 다시 개정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 사실 시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오로지 어떻게든 대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실패가 계속 나오고 그나마 추진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속빈 강정 같은 정책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심지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조차도 네. 재지정 잘 됐다. 재지정 잘 됐다. 네. 좀 가벼웠던 것 같다. 이런 식의 평을 했었어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독박 쓸 수 있으니까. 네. 서울에서 완전 망해버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항상 강남 3구 쪽에만 사과를 합니다. 아하. 예,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 부잣집 자제들. 그 표현은 정말 큰 논란이었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어떤 천민 자본주의적 계급 의식이 완벽하게 습득된 사람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강남 3구가 아니라 예. 저쪽 강북 2구였으면 예.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리 숙여 사과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자기 뽑아준 데도 강남 3구가 제일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저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건 부동산 가격에 그런 앞뒤 없는 욕망을 품고 투표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에 좀 제발 민낯을 좀 보고 예. 제발 부탁이니까 정치인 서울시장 한 명 바뀐다고 당신의 집값이 몇 배로 뛰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이거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 뭐 행정적 측면이든 뭐 특히 뭐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로 자기의 어떤 뭐 이제 성과를 또 만들어가는 건데 행정가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정책 그리고 하나의 성과 이것만 기억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물론 이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대통령이고 지금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여러분들 있으시겠습니다만 행정가로서 서울시장 때 뭐 청계천이라든지 뭐 버스 노선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뭔가 좋게 평가받았던 그런 지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배러된 MB가 아니라 이거는 이명박보다도 못한 지금 서울시장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아니 지금 박주민 의원님만 하더라도 은평갑에 불관청 정비하신다고 예산을 얼마나 끌어 땡겨 오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갑자기 왜 저? 이거 준비된 겁니까? 저 은평갑이라서 그래요. 제가 은평갑 주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쫙 들고 있을게요.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네.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가 없지 않나요, 오세훈 시장은? 그냥 그 맨날 한강 성애자라고 불리잖아요. 네. 맨날 아, 한강 얘기 한강, 나오고 막 한강. 서울링 얘기 나오고. 네. 그러니까 맨날 그것도 뭐 그레이트 선셋. 그러니까 외국어 갖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서 또 한쪽에선 약자와의 동행이란 키워드를 갖다 쓰니까 네. 되게 약간 우스꽝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보다는 네. 그냥 웃긴 아저씨.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굳이 이렇게 비평을 해야 되나 싶을 네. 정도의 가치 없는 인간이다. 네. 저는 이분 네. 포장은 되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맞아요. 들어서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부동산 개발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싹 이름을 바꿔서 자기 것이 그냥 하면 내놓는데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브랜드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한강 수상 버스는 이제 곧 어쨌든 출범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김포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직장은 강남이었어요. 예. 근데 차가 너무 막혀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번 해보자. 왔다 갔다 운동도 될 겸. 네. 물론 엄청 후회죠. 미친 듯이 멀거든요. 예. 자전거 타고 한 30km를 달려야 돼요. 네. 네. 근데 문제는요. 일단 한강 도로를 타면 달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왜냐면 또 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전거를 끌고 한강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김포에서 이 공항동 통해서 송정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예. 한강 공원까지 가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음. 근데 이 수상버스도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상버스를 타서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45분인가 걸린다면서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라도 온전히 써먹으려면 내가 한강 공원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직장도 한강 공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 단축까지는 아닌데도 출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등촌동이나 네. 목동에 산다. 네. 한강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오세훈 서울시장 머릿속에 그럴싸한 그림. 그러잖아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과 베이글 하나를 들고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지금 서울시가 네. 서울시가 작성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년간 80억 정도 적자를 볼 거다. 이유는 방금 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예. 그거 타러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승선율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뭐 사업성이나 이런 데 다 이제 실패해 버리면 또 시즌 2라고 수상 택시 시즌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상 택시 유일하게 한번 써먹었던 게 무도 촬영할 때 한번 써먹었습니다. 무한도전 촬영할 때 예. 돈가방을 들고 티어라 편에서 이 수상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또 무도가 또 나오네. 예. 이거 말고는 저는 야. 이 수상 택시를 섹시한다 자꾸 수상 택시를 수상 섹시. 섹시한데? 무리의 하룻밤 같잖아.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요즘에 한동훈 전 대표로 갈아탔는지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유튜브 채널 언더73이라는 곳에 나가서 이거는 이제 친한계 모임이 만든 유튜버 채널이잖아요. 예. 조기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전제하면 한 전 대표를 능가할 인물이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제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그 어떤 정치권의 올려치기도 거의 저는 뭐 종식이 되어간다고 보는데 맞아요. 네.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는 건가요, 이거? 일단 그 좋은 제목거리를 던져 주시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네. 이제 이분은 좀 별명이 막 요즘 새로 많이 생기셨잖아요. 뭐 정치 각설이 그래가지고 네. 선각자가 아니라 정각자다 뭐 이런 말 있는데 아니 시즌만 되면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근데 진짜 예. 저는 저도 사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이제 분위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종인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헌재 탄핵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투표를 저희가 오마이TV에서 붙여봤습니다. 저희 정치라이브 팀이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투표를 권해드렸는데 네. 총 3,000분이 지금 2,991표까지 올라갔는데요. 1번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중, 2번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중, 3번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중,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소수 정치 평론가들의 주장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투표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지금 현 시점 뭐가 제일 많으냐?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소수 정치평론가들의 주장이다. 이제 이런 데에 무려 40%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도 31%, 신중하다 24%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막론하고
파면은 네. 기정사실이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일단 말씀을 네. 드리면서 가면 이건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세 분 오늘 긴 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3월 19일 방송이었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거의업단님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주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